40대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열심히 노력한 끝에 7년 전 청약에 성공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학군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갈 동네에 괜찮은 집이 있는지 이렇게 염두를 해두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래요, 여보? 내 눈이 잘못됐나? 여보 여기 와서 봐봐 이거. 지금 이게 0이 몇 개야 이게? 봐봐. 뭔데 그래? 세금 계산기? 뭐야? 우리 집 팔 때 이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세금이 이게 하나 둘 1,000만 원 단위가 뭐야 이게? 아니, 우리 가진 거라고는 딸랑 이 집 한 채인데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여보가 1주택은 세금도 없다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안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전화로 한번 해봐야 돼. 확인해봐봐. 국세청 담당자. 여보세요.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집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선생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이거 언제부터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아니, 세금 매기는데 선생님하고 왜 상의를 합니까? 선생님, 세금이라는 게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얄미워. 아니 8억 원에 산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니 있는 건 이 집 한 채뿐인데 서민이 세금이 몇 천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거 나라에다 따지시고요. 전 거시기 하시고 이러면 집 안 팔면 돼. 네? 그러면 돼요. 아니 그럼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거참 희한하네. 애 학교까지 왜 나한테 그래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우리는 정해진 대로 또박또박 받으면 돼. 이게 이 세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가. 이사를 가면서 남은 돈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투자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야심찬 이 계획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미리 골라놓은 매물을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지요. 제 고민을 들은 직장 동료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저 좀 도와주세요, 소장님. 근데 이게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원래가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해요? 원래 그렇다는데. 뭐 상담하려고 전화해서 뭘 따지면 원래가 그래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연 들으면서 약간 저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떴던 게 1주택 경우에는 그 양도세 비과세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거의 무슨 우리 수거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게 이제 따라다니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무한정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주택을 팔 때 그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12억 초과분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거죠. 만약에 비과세를 무한정으로 해주다 보면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집도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제도를 둔 거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 일단 1주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주택을 팔고 이사를 할 때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 없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자 이런 목적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그렇게 물가 상승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하게 되면 뭐 실질적인 양도 차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둔 겁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이제 당연히 비과세 적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팔 때 가격이 12억 원이 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12억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 주택 가격의 뭐 평균 가격을 고려해가지고 정해지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기준 가격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른 건데요. 뭐 향후에도 집값이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준 자체도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에 뭐 몇 %씩 올린다라는 걸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야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은 되면 고가주택이지라고 할 때마다 이제 바꾸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실제로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를 또 기준으로 12억 원을 따지거든요. 뭐 10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왜 12억 원이냐라고 한다면 뭐 딱히 이래서 그렇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 이런 사연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7년 전에 8억 원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17억 5천만 원.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집을 판 후에 시세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갈 예정으로 계획을 좀 세워두고 있던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현재 시세가 17억 5천만 원, 이사갈 집이 15억 원. 그러면 집을 조금 줄여서 이사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17억 5천만 원 현재 집 팔고 나서 뭐 공시가 12억 원 이하인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공시가 12억 원이면 노후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이니까 시세 15억 원 정도 집이다라고 한다면은 한 공시가로는 1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니까 뭐 이분들 기준에는 맞는 거죠. 근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게 예. 원래 8억 원이었는데 17.5억 원, 5천만 원까지 받으면 2배 이상 오른 건데 완전 이득이고 이사갈 집 그보다 싸면 완전 이득이고 기쁘게 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이거 정도 돈 남기고 올랐으면?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상과 달리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아직 세금을 말씀을 정확히 안 드렸잖아요. 양도세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뭐 1,000만 원 단위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니까 부담을 확 느끼신 건데요.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내야 하는 양도세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가 3,263만 원이에요. 그리고 취득세가 4,950만 원. 그러니까 집을 팔면서 내는 세금이 3천여만 원이고 집을 사면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와. 이런 세금을 내야 돼서 합하면 8,213만 원이. 어휴, 거의 1억 가까이. 이게 세금이잖아요. 세금만으로 1억 가까이를. 집이 올랐다 그래도 이거 아깝지. 아깝죠. 그래요. 너무 제가 아깝죠. 이 반만 생각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렇다 쳐요. 네. 양도세가 3천만 원 이상 나온 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인데 이 공시가 12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택을 팔았을 경우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17억 5천만 원이니까 그 차익만큼 양도세가 계산돼서 나온 건데 그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우선은 주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표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요거 본다고 했잖아요. 네.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건데요. 8억 원에 산 주택이 17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은 9억 5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실제 판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또 매긴다고 했는데 팔 때 가격이 17억 5천만 원이니까 비과세를 해주는 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앞서 이제 전체 양도 차익이 9억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초과분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합니다. 그러면 9억 5천만 원 중에 이 초과분은 얼마냐? 전체 17억 5천만 원 분의 5억 5천만 원. 요거를 이제 9억 5천만 원을 곱하면 되거든요. 오. 그러면 약 2억 9,857만 원이 나옵니다. 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이야. 잠시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는데. 자, 잠깐 쉬어갈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2억 9,857만 원에 대해서 그럼 세금이 매겨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네. 아까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래오래 보유할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세금을 좀 더 깎아줍니다. 야, 이거 그럼 계속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정신 어디요? 바짝 차려야 네. 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봐주세요. 네.
아까 이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2억 9,857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 차익을 일부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적용이 됩니다. 7년을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56%를 공제받아요.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한 초과분의 비중 뭐 2억 9,857만 원 중에서 56%를 뺍니다. 오. 그러면 1억 3,137만 원이 남죠. 여기에서 또 그냥 빼주는 게 있어요.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 250 그냥 빼주고 나면 자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과세 표준은 최종적으로 1억 2,887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내셔야 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약 3,263만 원이 되는 거죠. 아, 나 안 해. 아, 너무 복잡해요. 아, 미치겠네, 이거.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네, 이게 주택 양도세는 평소에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해도 일반인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 끗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유만 했느냐 거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진짜 복잡해 보여도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례거든요.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비슷한 주택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다른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2주택자 이상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요즘엔 양포자라는 단어도 생겨났어요. 그래요? 양포자. 보통 포자하면은 수포자. 그렇죠. 수능 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네. 방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저 방금 포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도 양포자 될 것 같아요. 아, 수포자가 수능 포기였어요. 저는 수학 포기. 아,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수포자였거든요. 아, 저는 수능 아예 포기해버릴 뻔했거든요. 입장이 다르네요. 근데 지금 양포자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계산법 포기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양포자네요. 네. 네. 이게 그런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금을 전문적으로 계산하시는 세무사분들도 양도세는 저희 안 합니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네, 너무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 혹시나 정도예요? 법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지도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뺀 이 양도 차익, 여기다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뭐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사연 주신 분도 본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다 보니까 이거 처분하면 당연히 비과세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오니까 좀 당황을 하신 거죠. 아까 보신 분 중에서 이거 이제 양도세 계산하시는 거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집이 두 채다. 이거 아무 상관. 예, 다 내야 돼, 다. 예. 맞습니다. 아무 그건 아직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내야 됩니다. 와. 근데 이 댁은 주택을 팔려고 보니까 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내게 생긴 거고 사실은 딱 따지고 보면 17억 5천만 원에 팔아. 네. 그리고 내가 산 건 15억이야. 맞죠. 그럼 2억 5천 남아.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렇죠. 네. 이분들 계획은 그 17억 5천만 원 주택에서 그래도 눈높이 낮춰서 15억짜리 집으로 가니까 2억 5천이라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조금 오래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도 좀 싹 하고 깔끔한 집에서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또 공시가 12억 원 이하니까 나중에 이거 노후 대비 차원으로도 좋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닥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세, 취득세 합치니까 9천만 원가량 되죠. 거기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에 이사에 뭐 인테리어 비용 등등등 하고 나면 남는 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맞아요. 이사 한 번 하면 이사비, 복비에다가 인테리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요즘 인테리어 막 이런 거 집 꾸미고 이러는데 진짜 억소리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정말 억소리 납니다. 예. 30평 기준으로 올 인테리어 했을 때 거의 1억? 저는 1억 이상 주고 하신 분도 맞아요. 주변에 네. 봤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 들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컨디션을 낮춰서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내 손에 남는 게 5천만 원이다. 아유. 이거는 안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아니 큰 집 팔아가지고 조금 작은 집으로 줄여가는데 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 그럼 이사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이번에는 꼭 가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소장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유 자금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사가 1번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소위 영끌이라고 하죠. 이 부분의 이 경우에는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편분의 자산을 먼저 좀 보여주시죠.
자, 수입이 월 400만 원입니다. 금융자산 예금에 2천만 원, IRP 900만 원, 그리고 월에 5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고요. 현재 3년가량 넣었다고 합니다. 끌어쓸 수 있는 금융자산도 이렇게 봤을 때는 딱히 예.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2천만 원이네요, 그죠? 예. 아까 사연에서 집 팔아서 남는 돈으로 투자라도 좀 해볼까 생각했다는데 이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제 400만 원이서 이제 아이들하고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알뜰살뜰 잘 이 생활을 하신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교육비 쓰고 생활비 쓰시느라고 큰 돈을 마련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조금 싼 집으로 가면서 차익으로 뭐 투자도 해보고 여유도 가져보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팔고 지금 이사 가봤자 5천만 원 남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세금을 줄여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네. 아버님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고 예. 몇 푼이라도 좀 줄여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은 우리 소장님 아실 것 같아요. 네, 방법을 드려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절세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거주하면 80% 거주 내지는 보유, 예, 네, 하셔야 돼요.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 제법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살고 있었던 기간 그리고 내가 보유했던 기간이 중요한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씨가 부모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15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부모님과 함께 6년 6개월간 살던 곳이고 이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에 3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20억 원에 이 주택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기간 6년 6개월, 그 이후로 3년 6개월 하니까 10년 이상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A 씨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A 씨가 주택을 상속받아서 거주 보유한 기간 3년 6개월만 인정이 된다라는 국세청 통보를 받아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줄어든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0년 유지한 이 80%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3년 6개월, 3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24%로 확 쪼그라듭니다. 에헤이. 양도세도 이분이 생각하셨던 예상 납부세액 400만 원보다 9배 많은 어이, 3,600만 원의 세금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 내가 그 집에 나는 알잖아요.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바뀐 그 시점부터 그렇지. 계산을 한다. 네. 와, 이거 모르고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해야 되나 봐요. 사연 주신 분의 지인도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 세금이 줄어든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정확히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 고가주택 양도세 절세, 이 두 번째 플랜은 바로 공동명의인데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라고 한다면 고가주택이니까 이 14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보통 이제 3,26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 7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기 때문에 세율 구간 자체가 확 낮아지고요. 그리고 인별공제, 아까 그냥 빼주는 250만 원, 이것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세금은 약 1,034만 원, 그리고 합치면은 2,0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대략 1,200만 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공동명의 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요즘 공동명의로 많이 하는데 이거 네. 외에도 또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보유세, 뭐 상속세 이런 것도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12억 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과세가 되는데 이럴 때 빼주는 거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명의일 때는 각자 9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상속세 역시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 누진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공동명의가 그래서 나눠지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주택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1인당 9억 원 합쳐서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세율 구간 낮아지고 다 좋은데 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집을 샀을 때 세금 때문이라도 공동명의를 해야겠다. 네.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팍팍 들고 있는데 이게 좀 겁나는 게 있어요. 반대로 공동명의로 했을 때 손해 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 더 많이 불리한 내는 거. 거. 네. 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고요. 공동명의가 손해인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그때 이제 증여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 청약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좀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입주하게 됐을 당시에 소유권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에게 이 남편분 걸 증여하게 되는 거니까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자체를 그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증여를 해야 됩니다. 뭐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긴 한데 10년 동안 다른 재산을 증여해줬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남편이 혼자 취득할 때 취득세를 다 냈을 거잖아요. 그런데 5억을 중간에 주면 5억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되니까 또 내야 또 증여 취득세율도 3.5%로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 처음에는 단독명의였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상황이면 네. 이게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에요?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이분의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그 친구가 공동명의하라고 조언해 주는데 뭐야? 잘못된 거 이 친구 뭐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공동명의했을 때 세금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계산해 보자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1,200만 원 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명의를 바꾸면 이게 지분을 나눠주게 되면 명의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증여고 취득이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앞서 양도세 계산법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자면 뭐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총 합쳐서 2,070만 원 정도 이렇게 양도세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양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절세가 예. 됐는데요. 단독명의 시의 양도세는 아까 듣기로 3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취득세하고 증여세 이 부분 때문에 공동명의로 지금 바꾸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명의를 할 경우 남편이 중간에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거니까 증여취득세는 3.5%나 됩니다. 그러니까 17억 5천만 원의 절반인 8억 7,5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를 받는 아내는 3,325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네. 또 6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를 했으니까 초과분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아꼈는데 취득세하고 증여세까지 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8,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1,200만 원 정도 야. 아끼려다가 취득세하고 증여세로 7,700만 원 세금을 와, 더 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예. 그냥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저한테도 그렇고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인데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다. 늦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가액 높이려고 중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 2월과세라는 것 때문에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1억 원에 산 땅이 있습니다. 이게 6억 원에 됐어요. 그리고 6억 원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차익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6억 원에 아내한테 증여해주고 바로 6억 원에 팔자.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양도가액도 6억 원.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편법을 막고자 양도세 2월과세라고 해서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처분하게 되면 원래 증여해 줬던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냐. 이건 1억 원짜리라고 보고 양도세를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촘촘하네요. 예. 네. 촘촘합니다. 야, 역시 세법이 호락호락. 네.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하고 양도세 2월 과세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놨어요.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내야 아유, 합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요게 아니라 예. 요것만 보면 이번 집은 틀렸어. 아. 뭐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 끝. 아우 인선 씨 안 돼요, 안 왜요, 돼요. 왜요? 아니 그래도 해결책을 저희가 좀 드려야 하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이사를 안 갈 수도 네. 없고 또 이사를 가면 너무 손해고 어. 이 사례점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소장님 전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네. 아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주택을 사고 팔 때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활용하는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7년 거주하셨는데 네. 아까 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56% 적용받았거든요.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그 집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현재 7년 보유, 7년 거주라서 56% 공제를 받았는데요. 3년 더 보유하고 거주하게 되면 10년을 채우게 되죠. 이러면 80%로 공제율이 높아져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877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또 3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세금 좀 더 내야 되겠지만 집값 오른 분이 그 상승분이 더 크니까 손해는 아닐 수 있죠. 그럼 당장 이사는 어렵다는 거고, 네. 그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이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확 줄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는 집에 오래오래 사시든가 아니면 보유만 해도 되잖아. 그렇죠. 거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유하고 거주하고 그 기간을 요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세법이 또 2021년 이후로 또 바뀐 게 있어서 보유와 거주를 같이 했을 때 세율이 또 올라요. 저는 2년만 거주하고 10년 보유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폭탄을 맞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네. 이거 잘 이게 알아봐야 돼요. 된다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고민 정말 역대급으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따라가다가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한데요. 자,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그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다. 차라리 3년을 더 거주한 후에 10년 장기 거주 특별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양도세 3,263만 원에서 80% 공제를 받아서 877만 원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뭐 결국 3년만 더 참으셔라. 뭐 아이들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런데 라이딩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뭐 조금만 그래야 되겠네. 네,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기름값만 좀 더 드려. 이게 뭐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야 뭐 이렇게만 알고 계셨다가 크게 뭐 당황하시는 경우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춰가지고 좀 세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집이 3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군지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를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주소지만 딱 옮겨놓으면 그것도 어휴. 법에 어긋나는 그렇죠. 거죠. 네. 아, 참 고민 많으시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